한방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톡톡 시청자의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 40대 남성분의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박사님, 저에게 이상한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입술이 헐고 붓고 찢어지기도 해요.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은 것 같다가 금세 다시 헐곤 합니다. 피가 날 때도 있고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니 집사람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할 정도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새로운 관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피곤하면 입술이 허는 것 자주 있는 증상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입술이 헐거나 입술이 붓거나 혹은 입술 주변이 자꾸 찢어지는 이런 것은 비장이 열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다 한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몸에 큰 이상이 있지는 않는가를 한 번쯤은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의 기대처럼 한의학적 관점을 적용시키면 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보는 입술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의학에서 입술과 혀는 각각 비장과 심장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술은 비장에 속하는데 체질적으로 비장에 열이 많은 양명형의 체질이 음식을 과하게 먹었거나 혹은 섭생을 잘못해서 비장에 열이 쌓이게 되면 입술이 붓거나 헐게 됩니다. 입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네. 그러면 입냄새도 나고 입이 건조해지는 그러한 증상 같은 것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때 비장열을 조절해주는 약을 쓰면 입술이 혈기가 돌면서 부기도 빠지고 촉촉하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혀가 붓거나 혀가 허는 것은 심장에 배속되어서 조류형의 화체질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한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의 열을 소변이나 땀으로 빼주는 방식을 씀으로써 열을 조절해주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혀가 붓거나 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들 나중에 건강톡톡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치료 사례들은 또 있을까요, 박사님? 네, 한 번은 지방에서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내원했습니다.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양명형, 말하자면 볼도 통통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밥을 잘 먹게 생긴 그런 여학생입니다. 입 주변에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고 헐고 입냄새가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명치가 자주 아프고 손에 땀이 난다고 했습니다. 양명형 체질은 비장에 열이 많은 데다가 섭생을 잘못하여 비장의 열에 극성해지면 비장의 열이 조절이 잘 안 되어서 바로 병이 오는데 비장의 열을 조절해주는 약을 처방하여서 두드러기가 없어졌고 서서히 부기도 빠지면서 피부가 많이 호전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례자분은 이렇게 섭생을 잘못 지켜서 비장에 열이 많이 쌓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비장에 열이 쌓이는 나쁜 습관들 또 지켜야 할 섭생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박사님? 네, 입술이 두툼하게 생기고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볼이 통통한 사람들은 대개 과식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고파하면서 급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점점
균형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자기가 잘생긴 입술로 병이 오는데 바로 이것이 입이 부르터서 나타나거나 또는 헐거나 또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녁 과식을 피해야 되고 날거 찬 것을 적게 들어야 되고 식후에는 반드시 300보 이상을 걸어서 완전히 소화 흡수시키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한방 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헐고 붓는 입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